네, 특징주로 팍스넷을 보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이제 하락하면서 결국은 하한가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이게 기업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나온 악재는 표면적으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급 부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장 종료 이후에 그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라는 것은 당일 정규 시장 중에서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나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단일 계좌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작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에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팍스넷은 특정 창구에서 쏟아진 매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주체가 바로 상상인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그 대량 매도가 두 번 공시가 나왔어요. 72만 5,839주 그리고 43만 3,232주, 이 두 가지의 매도가 단일 창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맘먹고 그냥 팍스넷을 특정 창구에서 그냥 매도해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팍스넷의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시면은 560만 주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대략적으로 한 120만 주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물량이죠. 결국은 이 단일 창구 매도가 하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일 창구가 상상인 증권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매도 주체가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는데 그 투자주의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찍혔는데 급락했으면 이건 주의가 필요하죠. 어떤 창구에서 맘먹고 던졌다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찍혔는데 급등했으면, 이거는 리스크는 있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죠. 누가 보던 말든 그냥 맘먹고 주가를 밀어 올린 거잖아요. 하나의 주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찍혔을 때 이게 주가가 급락했냐 급등했냐 요거에 따라서도 주가 전망이 조금 달라진다. 근데 지금은 단일 계좌 거래량이 상위 종목이 찍혔는데 이게 급락으로 마감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때요? 추가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그 상상인 증권에서 팍스넷을 왜 매도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116만 6,885주를 이제 매도를 한 건데, 팍스넷이 이전에 그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 담보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럼 돈을 잘 갚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상대가 팍스넷의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팔든 말든 그쪽 맘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팍스넷의 최대 주주 주식회사 PXN 홀딩스가 보유 중인 팍스넷 주식 169만 주, 그러니까 170만 주 정도를 상상인그룹 계열사에 나눠서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110억 원의 금액을 차입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80억, 상상인 증권에 48억, 상상인 저축은행에 48억. 그래서 이제 상상인 계열사에 총 176억 원. 이게 이제 담보 제공 내역이라는 거예요. 담보 제공 내역. 그래서 팍스넷이 이제 차입금을 미변제했을 때는 주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 주주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졌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116만, 120만 주 정도는 얼마 정도의 물량이냐? 주당 이제 5,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5,000원보다는 사실 더 높다고 봐야 돼요. 하한가가 4,935, 5,000원에 근접하니까. 근데 5,000원으로 잡았을 때 6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상상인 계열사 총 176억 중에 60억 물량이 나왔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116억입니다. 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116억 원의 물량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주가 급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제 자금 사정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횡령을 하고자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넘어가게 되면 그 물량들이 곧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나올 물량이 더 있나? 이것부터 시장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앞으로 나올 물량이 더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에 따른 우려감이 있으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게 상사인 계열사에서 팍스넷의 주식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으로 연결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팍스넷이 모멘텀과 별개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팍스넷 측의 대응이에요. 이걸 이제 나몰라라 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까지 뺏기고 그냥 내버릴지, 아니면은 어쨌든 최대 주주 지위는 지키려는 노력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고, 결국은 팍스넷 경영진의 그 마음이죠. 의도에 따라서 향후 주가도 영향을 받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나오지 않은 116억 원에 대한 매도 물량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